안녕하세요. 임페란트 타이거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하기 위한 조건 많이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소득 기준도 다른데요. 여기에다가 재산 기준, 그리고 내가 집을 가지고 있느냐, 차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과연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고민하다가 너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바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선정 기준인데요. 예를 들어서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중위소득 30%에 해당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월 58만 3천 원 이하의 소득이 있어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까지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벌어들이는 월급이 이 소득 이하면 된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요. 소득 환산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예금은 얼마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집값은 얼마이냐, 전세를 살고 있다면 전세 보증금은 얼마이냐, 거기에다가 자동차는 몇 cc 어떤 것을 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소득 기준으로 환산시켜서 계산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신청 자체를 꺼리는 겁니다. 자, 쉽게 설명드리자면 검색창에서 복지로 검색하고 들어가시면 복지로의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 중간에 보시면요, 멤버십 변경, 복지 서비스, 서비스 신청 이렇게 나오는데요. 멤버십 변경은 기존 복지제도에서 수급하고 있는 분들이 각종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 이용하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 있는 복지 서비스, 이곳을 누르고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으로 끝까지 내려보시면 모의 계산이라는 칸이 나오는데요. 바로 가기를 누르시게 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지 지원 정책들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오른쪽에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계산해보기, 이곳을 눌러보시면 바로 계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가구원 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구와 살고 있느냐, 어떻게 살고 있느냐, 가구원의 범위를 보시면 동일 주민등록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 등본상 같이 있는 분, 가구원 수에서 제외되는 분들도 이 칸을 눌러보시면 어떤 분들이 제외되는지 나오니까요. 이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여기에서 가구원 한 명 혼자 산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사느냐, 대도시, 그러니까 서울, 부산, 인천, 광주 이런 광역시에 살고 있다, 대도시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애가 있느냐, 또 65세 이상이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셔야 되는데요. 자, 저는 65세 이상입니다 라고 한번 눌러보고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 여부, 여기에도 체크하셔야 되고요. 30세 이상의 한부모 가구 여부, 여기에서도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0세 미만의 보호 종료 아동이 있느냐 체크하셔야 되고요. 시설 입소 여부도 체크하셔야 됩니다. 저는 1인 가구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누르고 그 다음 소득 재산 정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근로소득인데요. 근로소득은 상시 근로소득, 일용 근로소득, 자활 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이것을 모두 합친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에 한 달에 근로소득으로 50만 원을 번다 이렇게 누르고요. 그리고 사업소득, 여기에는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 사업소득을 모두 합친 건데요. 아무런 사업이 없다, 그래서 저는 0원 이렇게 택하고요. 재산소득도 없다, 그러니까 임대소득도 없고 이자소득이나 연금소득도 없다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같은 모든 것을 합치는데요. 여기에 보시듯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만약 용어가 어려우시다면 눌러보시면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이전소득은 뭐냐, 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지급해주는 각종 수당이나 연금, 급여, 기타 금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내가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받는 각종 수당이나 연금이 있다면 이것은 기타 소득으로 기입하셔야 된다. 그리고 사적 이전 소득이라는 것은 친족이나 후원자 같은 분들에게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기적이라는 것은 3개월 이상 지속될 때 또는 1년에 6번 이상 지원받는다면 이것도 소득으로 본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나는 소득이 없다라고 입력하고요. 월 평균 의료비, 그러니까 한 달에 얼마만큼 내가 병원에 다니면서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느냐,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한 달에 10만 원 정도의 월 평균 의료비가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재활보조금이나 연금보험료는 현재 지출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은요, 일반 재산인데요. 주거용 주택이 있느냐,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단독주택이나 공용주택이나 준주택 또는 그에 부속되는 토지가 있느냐, 아니면 단독주택이나 공용주택, 준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그러니까 전세금 같은 것을 내고 있는 것이 있느냐. 자, 여기에서 나는 허름하지만 1억짜리 집에 살고 있다 라고 눌러보겠습니다. 그 외에 건축물이나 토지가 있느냐,
있는지, 또 임차 보증금은 얼마나 있는지. 여기에서 말하는 임차 보증금이라는 것은 주거용 목적이 아닌 전 월세 보증금, 상가 보증금, 기타 보증금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영업자다 하시는 분들은 임차 보증금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런 분들은 여기에 얼마가 있다라고 적어 주시면 되는데요. 앞에서 사업소득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임차 보증금도 일단 없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기타 재산이 있느냐, 또 금융재산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데요. 자, 저는 금융재산이 현재 500만 원이다 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가액,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1600cc 이상 그리고 10년 이하 차량이 있다, 대부분 탈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를 소득으로 환산할 때 100% 비율로 환산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내가 500만 원짜리 자동차가 있다, 내 소득이 500만 원이다, 이렇게 계산되기 때문에 차량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되기에는 정말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다만 재산가액을 선정할 때 제외되거나 감면받을 수 있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파란색 글씨를 클릭해 보시면 표시됩니다. 일반 재산으로 적용되는 자동차는 소득 환산율을 100%가 아닌 일반 재산 기준, 그러니까 4.17%로 환산해 드립니다. 여기에서도 파란색 글씨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가 생계 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 1600cc 이하의 승용차 중에서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 그러니까 10년 이상이다 한다면 일반 재산 차량으로 구분해 주고요. 10년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차값이 200만 원 미만일 때, 그리고 이륜차 중에서 50cc 이상 260cc 이하의 차량, 그러니까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260cc 이하에 해당되셔야 일반 재산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는 차를 보유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차량 가액을 0원으로 하고요. 다음은요, 부채가 얼마 있느냐라고 하는데요. 이건 역시 파란색 글씨를 눌러보시면 부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 대출금부터 임대보증금,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고요. 부채를 인정받지 못하는 내용도 표시됩니다. 자, 여기에서 나는 내가 살고 있는 1억 원짜리 집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절반 대출을 받았다 해서요, 5천만 원 부채가 있다, 그러니까 빚이 있다,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부양의무자 정보를 눌러주셔야 되는데요. 1인 가구다 이렇게 입력했기 때문에 부양의무자는 없음으로 표시하고 결과 보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의계산 결과가 뜨는데요. 아래로 내려보시면 입력하신 사항에서 제가 눌렀던 기본정보, 그러니까 가구원 수는 한 사람이다, 거주지는 대도시고요, 장애가 없고 65세 이상이다, 한부모 가구 여부, 소득 재산 정보의 내용도 나옵니다. 이것을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계산한 소득 인정액은 25만 원이 나왔는데요. 중위소득 14% 이하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의료급여의 소득 인정액은 40만 원이고요. 중위소득 22% 이하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결과를 봤을 때 생계급여 받을 수 있고 의료급여 받을 수 있고요. 주거급여, 교육급여까지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다만 여기에서 내가 모르는 자료가 있다, 내가 모르는 정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신청했을 때 결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산 기준이 다르고 상황이 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한 기준으로 넣어봤는데요. 신청하는 방법도 모르겠고 공무원을 만나는 것도 용기가 나지 않았다면 먼저 복지로 서비스에 들어가셔서 모의계산 하신 다음 담당 공무원과 상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